무선항법. 항공의 초기 시기에는 나침반, 지도, 데드 술법 데드 레커닝이 유일한 항법 도구였지요. 이들은 기상으로 인해 비행사가 아래 지형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심을 줄 수 있었어요. 지상에 있는 누군가가 비행사에게 송출된 비행기 소리를 알리면 이는 전자항법 보조 도구가 제공할 수 있는 미리보기였지요. 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교통수단으로 성숙하려면 어떤 종류의 항법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했어요. 이런 시기 비행기기는 구름으로 인해 땅이 가려졌을 때 비행에 크게 기여했어요. 항공기가 목적지로 진행할 때 어느 지점 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법 보조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저주파, 사코스 라디오 범위 시스템이 사용되었지요. 공항과 선택된 항법 웨이포인트는 한정된 범위와 패턴으로 모스 보호 신호 2개를 송출했어요. 비행사들은 해당 주파수로 튜닝하고 신호를 받을 때까지 방향 패턴을 따라 비행했어요. 비행기가 송출 지역 위에 정확히 위치할 때 신호는 최고 음량의 혼성음으로 수신되었지요. 이를 시작으로 라디오 항법 보조 도구에는 수많은 개선 사항이 개발되었지요. 라디오 항법 보조 장치는 비행 안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지요. 통신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항법 보조 장치는 항공전자기기로 이들의 수리는 훈련된 기술자가 인증된 수리소에서 수행해야 하지요. 그러나 전자장치의 설치, 정비 수리 및 정상 작동, 그리고 안테나, 디스플레이 및 기타 주변 장치에 대한 책임은 기체 기술자에게 있어요. VOR 항법 시스템. 가장 오래된 것이자 가장 유용한 항법 보조 장치 중 하나인 VOR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기지국인 VOR 지상, VOR과 항공기에 장착된 무선 수신, 장비 간의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많은 VOR은 항로상에 위치해 있어요. 빅터 항로 시스템은 VOR 항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죠. 지상 VOR 송신기 장치는 또한 공항에 위치하여 TVOR 터미널 VOR로 알려져 있어요. 미군은 VOR 시스템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TACAN 항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때로는 VOR과 TACAN 송신기가 같은 위치를 공유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장소를 VORTAC 볼텍라고 하지요. 모든 VOR, TVOR 및 VORTAC의 위치는 항공 지도에 표시되며 각 기지국의 이름, 기지국을 사용하기 위해 공중 수신기가 조정해야 하는 주파수 및 기지국을 위한 모스 보호 표기도 함께 나와 있어요. 일부 VOR은 추가로 음성 식별기를 별도의 주파수로 송출하기도 하지요. VOR은 VHF 무선파 108, 117.95MHz를 사용하며 각 채널 사이에는 50kHz의 간격이 있어요. 이는 대기 간섭을 최소화하지만 VOR을 시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지요. VOR, VHF 무선파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 모양의 수평 극성 이중 안테나가 사용되어요. 다른 종류의 안테나도 인증되어 있어요.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세요. VOR 송신기가 생성하는 신호는 장치로부터 360도로 전파되며 항공기는 기체 내부의 VOR 수신기와 디스플레이 장치의 도움을 받아 기지로부터 항행 및 회귀하지요. VOR 기지의 신호를 교차하기 위해 비행기 조종사가 패턴을 날 필요는 없으며 신호는 모든 방향으로 전파되어요. 비행기가 지상 장치의 범위 내에 있고 항공기의 비행 방향과 관계없이 무선파는 수신되어요. VOR 송신기는 항공기 내부의 수신기가 지상 기지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두 개의 신호를 생성하지요. 하나는 참조 신호이고 두 번째 신호는 가변 신호를 전자적으로 회전시켜 생성되어요. 가변 신호는 자기 북쪽에서는 참조 신호와 위상이 일치하지만 180도 회전됨에 따라 점점 위상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요. 이 신호가 360도로 계속 회전하면 신호는 점점 위상이 일치하여 자기 북쪽에서 다시 일치하게 되어요. 항공기 내부의 수신기는 위상 차이를 해석하고 VOR 지상 기지로부터의 항공기 위치를 도출하지요.
대부분의 항공기는 이중 VOR 수신기를 장착하고 있어요. 때때로 VOR 수신기는 VHF 통신 송수신기와 동일한 항공전자 장치의 일부로 함께 사용되어요. 이를 NAVCOM 라디오라고 하지요. 주파수 대역이 인접하기 때문에 내부 구성 요소가 공유되어요. 대형 항공기는 이중 수신기와 심지어 이중 안테나를 가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수신기가 선택되어 사용되고 두 번째 수신기는 항로상 다음 VOR 기지의 주파수에 맞게 조정되어요. NAV1과 NAV2 사이를 전환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활성 또는 대기 주파수를 선택하는 스위치도 있어요. VOR 수신기는 또한 기한 착장 시스템, ILS 수신기 및 글라이드 슬로프 수신기와 결합된 형태로 발견되어요. VOR 수신기는 VOR 송신소에서 생성된 신호로부터 각도로 방위를 해석하지요. 또한 선택한 송신소로부터 희망하는 항로, 중심선과의 편차를 나타내기 위해 DC 전압을 생성하여 디스플레이를 구동하지요. 게다가 이 수신기는 항공기가 VOR에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지요. 이러한 항목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계기에 표시될 수 있어요. 오래된 항공기는 종종 VOR 정보만을 표시하기 위해 특별히 VOR 게이지로 장착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한 옴니 베어링 셀렉터 또는 코스 편차 지시계 CDI로도 불립니다. CDI 코스 편차 지시기는 본질적으로 수직 상태를 유지하지만 계기판 면의 눈금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목표로부터의 편차를 보여줍니다. 각 눈금은 이도를 나타냅니다. OBS 조절 장치는 방위링을 회전시킵니다. VOR 범위 내에 있을 때 비행사는 OBS를 회전하여 CDI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지요. 항공기의 각 위치마다 OBS를 두 개의 위치로 회전시킬 수 있으며 이때 CDI가 중앙에 위치하지요. 하나는 게이지의 TO창에 화살표를 표시하여 항공기가 VOR 근처로 이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다른 선택 가능한 방위는 1호부터 180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선택할 경우 화살표는 프롬 창에 표시되어 항공기가 선택된 경로로부터 VOR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행사는 CDI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항공기를 조종하여 VOR로 직접 비행하거나 VOR에서 직접 비행할 수 있도록 하지요. 표시된 VOR 정보는 VOR 지상국에서 동시에 전송되는 두 신호의 위상 관계를 해독하여 얻어집니다. 전원이 차단되거나 VOR 신호가 약하거나 중단될 경우 NAV 경고 깃발이 나타납니다. VOR 정보에 대한 별도의 게이지가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기 계기 및 디스플레이가 발전함에 따라 VOR 항법 정보는 라디오 자기 표시기 RMI, HSI, EFIS 디스플레이 또는 전자자세, 지시기 EADI와 같은 다른 계기 디스플레이에 통합되었지요. 비행관리 시스템 및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도 VOR 정보를 통합하여 계획된 비행 세그먼트에서 항공기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요. 평면 패널 MFD는 VOR 정보를 이동지도, 표시 및 기타 선택된 디스플레이에 통합하지요. 그러나 각도로 표시되는 방사선 방위, 코스, 편차 표시 및 투프롬 정보 등 기본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형 공항에서는 기구 착륙 시 승기를 활주로로 안내하는 기구 착륙 시스템 ILS이 사용되어요. 항공기의 VOR 수신기는 라디오 신호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요. VOR CDI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계기 디스플레이에서 더 감도 높은 코스 편차 표시가 생성되어요. 이 ILS의 일부는 로컬라이저라고 하며 아래에서 설명되어요. ILS 로컬라이저 주파수로 튜닝되어 있는 동안 VOR ILS 수신기의 VOR 회로는 비활성화되어요. VOR 송신기를 거리 측정 장비 DME 또는 ADF 송신기 및 안테나와 같은 방향, 무관 광대역 NDB과 결합하는 것이 VOR 스테이션에서 일반적입니다. DME와 함께 사용할 경우 조종사는 VOR과 DME를 함께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VOR은 항공기의 VOR 송신기까지의 방위를 나타내고 동시에 설치된 DME는 스테이션까지의 거리를 표시하여
조종사가 스테이션 위를 비행하지 않아도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지요. 이러한 항법 보조 장치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VOR 장비의 기능적 정확도는 비행 안전에 매우 중요하지요. VOR 수신기는 VOR 테스트 시설 VOT를 사용하여 운영 상태를 확인하지요. 해당 지역의 공항시설 디렉토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항에 VOT 위치해 있어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공항 표면에 특정 지점이 지정되어요. 대부분의 VOT는 VOR 수신기에서 108.0MHz로 튜닝하고 CDI를 중앙에 맞추도록 요구하지요. OBS는 지시기에서 FROM을 나타내는 0 또는 TO를 나타내는 180를 표시해야 하지요. 지시기로 RMI를 사용하는 경우 테스트 헤딩은 항상 180도를 나타내야 하지요. 몇몇 수리 공정소는 또한 VOR 수신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신호를 생성할 수 있으나 이는 108.0MHz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VOR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수리소에 연락하여 송신 주파수 및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요. 로그북 항목이 필요하지요. VOT를 사용하여 VOR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4도의 오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어요. 이보다 큰 오차는 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IFR 비행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안테나만 공유하는 듀얼 VOR 시스템을 갖춘 항공기는 각 시스템의 출력을 상호 비교하여 테스트할 수 있어요. VOR 수신기를 지역지상 VOR 송신기에 튜닝하지요. 베어링 표시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4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어요. 자동 방향 탐지기 ADF 자동 방향 탐지기 ADF는 NDB에서 전송되는 지상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하지요. 초기 무선 방향 탐지기 RDF도 동일한 원리를 사용했어요. 수직 극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190kHz에서 535kHz 범위의 LF 주파수 라디오 파동을 전송했어요. 항공기의 수신기는 NDB의 송신 주파수에 맞추어 튜닝되었지요.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안테나로부터의 방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신호의 세기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이는 라디오 파동이 루프 안테나의 넓은 면을 맞추면 널 신호가 유발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반면 루프의 평면으로 맞출 경우에는 훨씬 강한 신호가 유발되었죠. NDB 신호는 비행사가 항해하고 있는 비콘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모스 보호 펄스로 변조되었죠. RDF 시스템에서는 큰 단단한 루프 안테나가 항공기의 기체 내부에 설치되었죠. 안테나의 넓은 면은 항공기의 종축과 수직이었습니다. 비행사는 LF 방송의 신호세기 변화를 듣고 항공기를 동일하게 널 신호가 점차 증가하는 상태로 유지했어요. 이를 통해 항공기는 송신 안테나로 이동했어요. 상공에서 지나가면서 비행기가 역방향으로 멀어지면 널 신호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요. 널 신호의 증가 또는 감소 강도는 항공기가 NDB로부터 날아오는지 아니면 NDB로부터 날아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코스에서 좌우로 벗어나면 루프 안테나의 수신 특성으로 인해 신호 세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요. ADF는 이 개념을 개선했어요. 방송 주파수 범위는 MF까지 약 1800kHz까지 확장되었죠. 항공기의 방향은 더 이상 방송 송신 안테나를 찾기 위해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초기 모델 ADF에서는 회전 가능한 안테나가 대신 사용되었죠. 안테나는 신호가 널인 위치를 찾기 위해 회전했어요. 방송 안테나까지의 방향은 조종실의 ADF 지시기의 방위 스케일에 표시되었죠. 이 유형의 계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고정된 카드에는 회전하지 않는 다이얼의 맨 위에 항상 0도가 있어요. 포인터는 송신소로부터의 상대적인 방위각을 나타냅니다. 지시가 0도일 때 항공기는 송신소로 향하고 있거나 송신소에서 멀어지는 경로에 있어요. ADF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전 가능한 방위카드가 있는 지시기가 일반적이 되었지요. ADF 신호를 수신하면 조종사는 현재 헤딩이 스케일의 맨 위에 오도록 카드를 회전시킵니다. 이로 인해 포인터는 ADF 송신기에 대한 자기 방위각을 나타냅니다. 이는 더 직관적이고 다른 항법 관행과 일관성이 있어요.
현대 ADF 시스템에서는 항공기가 송신기로 향하고 있는지 또는 송신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 안테나가 사용되어요. 이를 센스 안테나라고 하지요. 센스 안테나의 수신 범위는 전방향입니다. 루프 안테나의 수신 범위와 결합하여 한쪽에 단일한 중요한 무응답 영역이 있는 전자기장을 형성하지요. 이는 조정에 사용되며 항상 ADF 송신소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기체에 장착된 ADF 수신기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방송 송신기의 올바른 주파수로만 조정되면 되어요. 루프 안테나와 센스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단일하고 낮은 프로파일 안테나 하우징에 위치하지요. 비행기 수신기의 튜닝 기능 범위 내에서 LF 또는 MF 라디오 파동을 전송하는 지상 안테나는 ADF에 사용될 수 있어요. 이에는 AM 라디오 방송국의 안테나도 포함되어요. 식별용 음향토는 NDB 비방향성 비컨, 수신기로 전송되는 캐리어 파동에 로드되어요. 일반적으로 두 글자의 모스 보호 표시자가 사용되어요. AM 라디오 방송국의 전송에서는 방송국 식별 코드 대신 AM 방송이 들리게 되어요. NDB 송신기의 주파수는 항공지도에서 송신기를 나타내는 기호 옆에 표시되어요. 식별용 표시자도 함께 제공되어요. ADF 수신기는 조종실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어요. 이는 많은 일반 비행기에서 발견되어요. 또는 ADF 수신기는 원격 항공전자장치 구역에 장착되고 조종실에는 제어 패널만 있어요. 이중 ADF 수신기는 흔하지요. ADF 정보는 언급된 ADF 지시기에 표시될 수도 있고 디지털로도 표시될 수 있어요. 현대 평면 다용도 전자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ADF를 디지털로 표시하지요. ADF 수신기에서 ANT를 선택하면 루프 안테나가 차단되고 센스 안테나만 활성화되어요. 이로써 기상이나 AWAS 방송과 같은 ADF 주파수 범위 내의 전방향 수신 품질이 향상되어요. 최적 주파수 오실레이터 BF5가 ADF 수신기 컨트롤러에서 선택되면 내부 비트 주파수 오실레이터가 ADF 수신기 내부의 IF 증폭기에 연결되어요. 이는 NDB가 변조된 신호를 전송하지 않을 때 사용되어요. ADF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해 현재 상태로 발전되었죠. 회전하는 수신 안테나는 페라이트 코어가 있는 고정된 루프로 대체되었죠. 이로써 감도가 향상되고 더 작은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가장 최신의 ADF 시스템은 서로 90도에 위치한 두 개의 루프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요. 수신된 신호는 전압을 유도하여 리졸버나 고니오미터의 두 개의 스테이터에 보내집니다. 고니오미터 스테이터는 고정된 루프의 신호에 해당하는 로터의 전압을 유도하지요. 로터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어 0점을 찾습니다. 같은 모터는 비행기의 조종실 표시기에서 상대적인 또는 자기 방위를 나타내는 포인터를 회전시킵니다. 기술자들은 ADF 안테나의 설치가 올바른 표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지요. 이는 방향성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체의 종축 또는 비행기의 앞부분과의 적절한 조정이 중요하지요. 올바른 방향의 단일한 0점 수신 영역이 존재해야 하지요. 안테나는 비행기가 그쪽으로 날아갈 때 ADF가 기지 위치를 나타내도록 방향을 맞추어야 하지요. 모든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세요. 라디오 자기 지시기 RMI 계기판 공간을 절약하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사용하기 쉬운 위치로 만들기 위해 라디오 자기 지시기 RMI가 개발되었지요. 이는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RMI는 자기 나침반, VOR 및 ADF의 표시를 하나의 계기로 결합하지요. RMI의 방위 표시판은 원격 위치의 플럭스 게이트 나침반에 의해 회전되어요. 따라서 항공기의 자기 헤딩이 항상 표시되어요. 러버 라인은 일반적으로 계기판 상단의 표시자 또는 삼각형입니다. VOR 수신기는 단단한 포인터를 구동하여 조정된 VOR 기지국까지의 자기 방향을 나타냅니다. ADF가 NDB로 조정되면 이중 또는 빈 포인터는 NDB까지의 자기 방위를 나타냅니다. 플럭스 게이트 나침반은 연속적으로 방위 카드를 조정하여
항공기의 항로를 기기의 상단에 유지하므로 조종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방향 지시기는 항공기의 현재 위치와 VOR 및 ADF 송신국의 상대 위치를 나타냅니다. 버튼을 누르면 두 종류의 송신국 중 하나와 다른 하나를 선택하여 ADF 또는 VOR로 포인터를 전환할 수 있어요. ILS 계기 착륙 시스템. ILS는 시야가 좋지 않을 때 항공기 착륙에 사용되어요. 이 무선 항법 시스템은 항공기를 활주로의 착륙 지점으로 안내하기 위해 경사를 따라 내려가도록 안내하지요. ILS로 정확한 착륙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무선 송신이 사용되어요. 로컬라이저는 이 중 하나의 무선 송신입니다. 이는 활주로의 중앙선에 대한 수평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요. 별도의 글라이드 스로프 송출은 항공기가 적절한 경사로를 따라 착륙 지점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수직 가이드를 제공하지요. 나침반 위치 지시기는 외부와 중간 접근 표식, 광대역 송신으로 조종사가 접근 항법 보조 시스템을 인터셉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표시기는 활주로와의 거리 정보를 제공하지요. 이러한 모든 무선 신호가 함께하면 ILS는 항공기 착륙을 위한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요. 로컬라이저 방송은 VOR 주파수의 낮은 범위 108MHz에서 111.95MHz에서만 송출되는 VHF 방송입니다. 수평 편광 안테나 복합체에서 접근 도로의 먼 끝을 넘어서서 두 개의 변조된 신호가 생성되어요. 이들은 1500피트 정도로 약 2와 2분지 1도 폭을 가진 확장되는 영역을 5마일 떨어진 접근 도로에서 만듭니다. 이 영역은 착륙 임계점 근처에서 도로 폭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접근 지역의 왼쪽은 90Hz 신호로 변조된 VHF 캐리어 파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접근 지역의 오른쪽에는 150MHz로 변조된 신호가 있어요. 비행기의 VOR 수신기는 공고된 접근 절차표와 항공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컬라이저 VHF 주파수로 튜닝되어요. 표준 VOR 수신에 특화된 회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수신기는 로컬라이저 회로와 공통으로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지요. 수신된 신호는 필터를 통과하여 직류로 정류되어 코스 이탈 지시기를 구동하지요. 비행기가 150Hz 신호를 수신하면 VOR ILS 디스플레이의 CDI가 왼쪽으로 편향되어요. 이는 활주로가 왼쪽에 있다 것을 나타냅니다. 조종사는 왼쪽으로 회전하여 코스를 수정해야 하지요. 이로써 코스 이탈 지시기를 디스플레이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비행기를 활주로 중앙선과 일치시킵니다. VOR 수신기가 90Hz 신호를 수신하면 CDI가 오른쪽으로 편향되어요. 조종사는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CDI와 비행기를 활주로 중앙선과 일치시켜야 하지요.